선생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건강염려증이랑 좀 약간 증상이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해요. 건강염려증은 증상 자체는 가벼운데 그 증상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체 증상 장애는 뇌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신체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신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증상 장애 진단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해서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증상을 계속 호소하면 정신과적 면담 그리고 병력 청취, 체계적 진단 기준에 근거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별이 필요한 증상이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입니다. 두 질환과는 왜 감별이 필요한 거죠? 신체 증상 장애의 증상과 비슷한 범위에 있고 또 동일한 증상들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스트레스성 마음병임을 인식하고 있는 화병의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신체 증상 장애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그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또 이완요법 행동치료를 비롯해서 때에 따라서는 약물치료가 진행됩니다. 또 환자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스트레스 및 심리 상태에 집중하여 면담을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통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 또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2차적인 증상이 관찰될 때 필요합니다. 치료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증상이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치료 기간 동안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 명의 의사를 믿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이란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증상이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신체 그 증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특히 소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러 증상이 또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증상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복부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런 좀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부분이나 좀 관심의 초점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과 관련된 장애는 남아와 여아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관찰되지만 청소년기에는 여자아이들에게서 더욱더 흔하게 관찰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런 신체 증상 장애를 겪게 되는 특별한 이유? 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좀 많이 심하게 아픈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이제 아픈 모습을 보면서 병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좀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아픈 대상이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로는 이제 자신이 가족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절대로 꾀병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은 통증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에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증상이 기질적인 이상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X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